내가 조선의 왕비다. 세자!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는 일본군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조선을 지키기 위해 외교전선 가장 앞에 섰던 그녀. 하지만 명성황후가 죽고 난 뒤 세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평가를 정면으로 뒤집은 작품, 한국 창작 뮤지컬 명성황후. 돈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았지만 오직 꿈 하나로 브로드웨이 웨스트엔드까지 울렸습니다. 지금 그 시작을 되짚어봅니다. 한국 창작 뮤지컬의 모태라 할 수 있는 뮤지컬 명성황후가 1995년 초연된 이래 올해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뮤지컬 불모지였던 한국을 뮤지컬 흥행 신화를 쓰게 하는 나라로 바꾸는 데 톡톡한 역할을 한 작품인데요. 이번 시간은 뮤지컬 명성황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19세기 후반 조선은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선 대원군이 쇄국을 외치고 밖으로는 열강들이 문을 열라며 무력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는데요. 이 혼란 속에 어린 고종과 명성황후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험난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1873년 고종이 친정을 선포하고 왕비 명성황후의 지지를 받아 본격적인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데요. 두 사람은 일본의 영향력을 견제하고자 외교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일본에겐 눈엣 가시였는데요. 인민은 그 세력이 화근인 줄도 모르고 우리 일본을 내쫓으려는 마음 하나로 그 세력을 기르고 있나이다. 일본 모른다 민비를 없애는 길. 그렇게 등장한 작전명 여우사냥. 표적은 명성황후였습니다. 가족을 두고 온 자는 유서를 써라. 이술이 식으면 이문열의 소설 여우사냥이 원작인 이 뮤지컬은 오랫동안 부정부패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명성황후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한때 나라를 망친 여인, 권력에 눈먼 여우 민비로 인식됐던 명성황후는 뮤지컬을 통해 일제의 손에 희생된 조선의 국모로 다시 태어납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된 곳, 경복궁 건청궁이 복원된 날, 뮤지컬 명성황후의 아리아가 이곳에서 울려 퍼지고 시해범의 후손이 직접 찾아와 용서와 화해의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뮤지컬 하나가 역사적 인식을 어떻게 뒤바꿀 수 있는지 세상에 강렬하게 드러내 보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시작하고 도전한 사람, 한국 창작 뮤지컬의 지평을 연 윤호진 예술감독을 만났습니다. 1995년 초연돼서 지금까지 30년의 역사를 써온 한국 뮤지컬계의 역사, 뮤지컬 명성황후 직접 만드시고 또 감독해 오신 윤호진 예술감독님 모셨습니다. 감독님 반갑습니다. 감독님께서 1995년에 초연을 하시고서 25년을 지나 어느덧 올해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글쎄, 처음에 만들 때는 참 좀 우리 걸 제대로 만들어서 세계 무대, 브로드웨이 무대에다 올리고 싶다는 어떤 꿈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30년을 갈 줄은 저도 그때는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작품을 개발하고 작품을 더 만져서 더 관객들한테 더 다가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매번 고쳤어요. 외국 뮤지컬의 특징은 브로드웨이에서 오래 해도 한번 막 올라오면 고치질 않거든, 거의. 근데 우리는 막 올릴 때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걸 계속 고민을 해가면서 지금까지 온 거죠, 30년까지. 네, 뮤지컬 팬들이 그 명성황후의 몇 주년을 기념해서 그 획마다 달라지는 자취들에 대해서 감독님께도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만들 때는 정말 너무 욕심이 많았었어요. 뭐 어떻게 하면 더 스케일도 크고 브로드웨이에다 내놔도 우리가 전혀
뒤지지 않는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는 세계적인 작곡가들이 섭외 대상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비하인드 스토리지만은 지금 미사이공이나 레미제라블을 작곡한 미셸 셴백을 제가 만났어요. 직접 파리 가서 만나가지고 이런 소재가 있는데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처음엔 난감하게 생각하더니 이 친구가 폴리티컬만 정치적이지 않으면 하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같이 하기로 하고 한국도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한국 자료도 주고 뭐 다 했었는데 정작 돈이 없는 거예요. 본격적인 협업을 앞두고 그를 가로막고 있던 현실. 그때 들려온 노래 하나.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택시에서 향수라는 음악이 싹 흘러나오는 거예요. 김혁선이 작곡한 정지영 시의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그걸 멜로디를 잘 이렇게 연결돼서 야, 이 정도 능력이면 명성황후의 서사가 충분히 가능하겠다. 네. 김혁선 선생을 만났는데 만난 자리에 양희선 선생이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럼 두 분이 같이 하자. 한 분은 작곡, 하나는 작사. 그렇게 해서 이제 명성황후가 이제 작업이 시작된 거죠. 1995년 12월 30일 명성황후 시해 100주년을 맞이해 뮤지컬 명성황후가 막을 올렸습니다. 초연부터 전의 매진을 기록했는데요. 그 무렵 윤 감독의 마음에서 피어오른 또 하나의 꿈. 당시 한국 창작 뮤지컬의 브로드웨이 진출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로 여겨졌는데요. 몇 번 위기가 있었어요. 처음엔 아무리 모금을 해도 안 돼서 배우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들 독립운동 할 때 돈 받고 독립운동 했던 얘기 들어봤어? 그랬더니 아니요, 전부 다 이번에 독립운동이야. 땀나는 연습을 하다가 위기가 또 왔는데 이제 배우들 사이에 야 이러다 못 가는 수가 있대더라. 그래서 다시 모아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한 번도 없어요 그때까지도. 근데 내가 뗏목을 타고라도 간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 1997년 8월 15일 광복절 뉴욕 브로드웨이의 심장 링컨 센터에서 뮤지컬 명성황후가 새 역사를 씁니다. 한국 창작 뮤지컬이 세계 무대 중심에 선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사람들이 용수철처럼 일어나요. 네. 역사 쫙.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게 되던데. 2,500세인가 그러는데 그게 쫙 일어나는데 나도 일어나다가 난 주저앉았어. 그동안에 막 고생했지. 네. 독립운동 했던 얘기 뭐 이런 거 나도 울고 무대에서도 배우도 울고 뭐 지금도 이제 그 얘기하면 찡하는데 관객들을 하나로 만들고 외국 관객들조차 그걸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때 유태인 할머니가 나한테 야 니네 민족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 가슴 아픈 역사를 이런 식으로 승화시켰냐. 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 관객들이 야 좋은 작품 만들면 걱정이 없다. 돌아와서 그러니까 두 번째 공연에 빛이 모든 게 다 클리어되고 그때 배우들한테 안 줬던 돈을 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믿죠. 그러니까 에이컴이라는 프로덕션은 거짓말하는 프로덕션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명성황후가 이제 다스 올려서 순항을 시작한 거죠. 뭐.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1997년 말 IMF 외환 위기가 터지며 깊은 침체에 빠져들었는데요. 1999년 3월 관객들은 명성황후를 다시 찾았습니다. 공연 2번 만에 빚을 모두 갚고 곧이어 LA 공연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웨스트엔드의 꿈이 깨어납니다. 야 양대 산맥이 있는데 웨스트엔드 가자. 네. 근데 그걸 또 영어 버전으로 갔어요. 준비 과정을 마치기까지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002년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공연이 올려졌습니다. 그 이후로 LA, 토론토, 구마모토 등 세계를 누비며 성장해온 뮤지컬 명성황후. 시간대 어려운 상황들을 다 명성황후가 다 네. 파도를 넘듯이 넘었어요. 다. 그러다 보니까 30년이 됐어요. 독립운동을 네. 정말 뗏목을 타고 해오면서 30년이 지났네요. 전반적인 구성을 보면 초반부에는 역사적 자부심과 네. 그런 전개들이 있다가 후반부에는 그 개인의 감정선이 네. 돋보이는 연출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 흐름과 그 끝에서 백성이여 일어나라에서 저도 그때 기립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글쎄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만 생각하면 저도 이제 지금도 가슴이 찡해요. 역사 얘기니까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은 일막에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주인공의 감정이 쌓여서 관객들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전석 기립 합장과 박수가 터져나오는 백성이여 일어나라. 관객만을 생각하며 피어난 뮤지컬이 한국인의 가슴을 울리고 세계에서도 찬사를 받게 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뉴욕타임스에서 뭐라고 평가가 나왔냐면 이거는 불란서 국가와 러시아의 혁명가를 비교할 수 있다. 그건 정말 김유아 선생님이 작곡을 정말 잘하셨어요. 매 공연의 구성이 달라지는 가운데 국악과 사물의 연주가 어우러지고 분무가 돋보이는 수태굿이 새롭게 삽입됐는데요. 초연 때는 수태굿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때도 집어넣고 싶었는데 무속음악을 현대화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건 포기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뉴욕 초연 때는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 수태굿을 집어넣는데 그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한국 샤만이 전 세계 샤만 중에서 제일 강렬해요. 비트도 강하고 색깔도 화려하고 케이팝이 이게 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적인 정서를 담는 것 세계적인 거다. 그렇게 맞아 떨어진 거죠. 감독님께서는 어떤 것이 계속 나아가게 하게 하고 그 동력이 뭘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까지 관객이에요. 이 씬이 관객들한테 뭘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윤호진 예술감독은 오로지 관객을 위해 넘버와 대사 등을 보완하고 무대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어느 땐가 한 초연 거를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봤어요. 네. 근데 야 어떻게 저렇게 후진 작품을 만들었지? 그런 생각이, 그만큼 세월이 발전한 거죠. 진화가 된 건데, 그때 트렌드가 뭐였었냐면 세계 빅4 뮤지컬이라는 게 캐츠, 레미제라블, 미스 사이공, 팬텀이거든요. 근데 다 영국 작품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 다 특징이 있어요. 노래만 하고 대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편성해서 이제 오페라처럼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관객이 역사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떨어지잖아요.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들어갈 수 있는 다이얼로그를 집어넣기 시작했죠. 네. 시야를 끌어들이며 다시 이 땅에 전쟁의 불씨 들어라. 지금도 섭정을 패한다. 과인이 친히 국사를 돌보겠노라. 명성은 관계성이 상당히 넓어요. 애들 초등학교에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공유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나라가 존재될 이유에 대해서 어린 애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결국은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어떤 작품을 감동적으로 봤을 때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3부작까지 되고 뭐 이러면은 일생의 소임은 다 했다. 또 앞으로 더 나눠주실 그리고 계신 일들이 있을까요? 지금 3부작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네. 명성이 처음이고 이제 그다음에 안정권 의사였는데, 이제 지금 마지막은 이순신 얘기를 하거든. 항일 3부작으로 끝나요. 한 3년 후에 할 것 같은데, 지금 대본은 다 나왔는데 김은혜 카리안 노래를 네. 뮤지컬로 만들어요. 와. 근데 이게 그 전투 씬이 있어서 비조지가 어려운데 그것도 네. 어떻게든지 해낼 수 있겠죠. 할 건 많아요. 근데 세월이 벌써 이제 한 10년만 젊었으면 별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감독님, 뮤지컬 명성황후를 사랑하고 윤호진 예술감독을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성황후 30년까지 명성을 오게 만든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제
2의 제3의 명성황후가 또 만들어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 작품이 가서 최고의 평가를 받는 날까지 노력을 악개장했습니다. 그리고 다 이런 모든 의지와 정신이 관객들의 사랑부터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누적 관객 200만 명을 돌파하며 또다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뮤지컬 명성황후. 극의 이해를 돕는 한글 자막을 처음으로 제공하는 등 지금도 관객을 향한 한국 창작 뮤지컬의 서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호진 예술감독의 꿈처럼 뮤지컬 명성황후가 100년, 200년까지 이어지는 문화의 레전드가 되길 기대합니다.